자, 이번에는 하나의 클래스의 여러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구현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다중 인터페이스를 실무에서 사용하는가 회원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사용한 프로그램은 PC 기반으로 회원 관련된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의 멤버 인터페이스에는 PC에서 회원 기능을 하는 추상 메서드를 선언 후 하위의 멤버 인풋 클래스에서 회원 관련 기능 추상 메서드를 구현해서 사용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이제 서비스를 하니까 요구사항이 모바일 환경에서도 똑같이 회원 기능, 즉 CRUD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구가 들어왔을 때 기존에 PC에서 사용하던 회원 관련 기능이 있으니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게 모바일에서 회원 관련 기능은 PC에서 사용하던 회원 관련 기능하고 세부적으로 조금 다른데 그래도 같은 회원 관련 기능이니까 첫 번째 생각했던 방법이 기존에 PC에서 사용하던 각각의 모바일 관련 기능하는 메서드 내에서 일단은 요청 시 어떤 기기에서 회원 관련 기능을 요청하는가를 먼저 판별한 후 조건문을 사용해서 분기해서 각각의 기기별로 회원 관련된 기능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구현했을 때 문제점은 기능이 간단할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구현해서 사용하는데 서비스를 하면서 새로운 요구사항이 발생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하나의 메서드에 각각의 기능을 그런 식으로 구현하면 장기적으로 코드가 복잡해져서 앞에서 말씀드린 유지보수 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해결책이 지금처럼 기기별로 각각의 회원 기능을 처리하는 추상 메서드를 인터페이스에 따로 선언해서 하위 구현 클래스에서 각각의 기능을 구현해서 사용하면 서비스를 하다가 각각의 기기별로 새로운 요구사항이 발생하면 기기별로 관련 회원 기능을 하는 메서드에 대해서만 처리를 해주면 일관성 있게 전체 구조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가독성과 유지보수성이 훨씬 좋아집니다. 자, 실제 구현한 코드입니다. 멤버 PC에는 PC에서 회원 관련 기능을 담당하는 추상 메서드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멤버 모바일 인터페이스에는 모바일에서 회원 관련 요청 시 처리하는 추상 메서드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회원 기능이라도 기기별로 처리하는 메서드가 인터페이스에 따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멤버 인풋 클래스가 멤버 PC와 멤버 모바일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구현합니다. 좌측에 있는 메서드는 PC에서 회원 관련 기능을 요청 시 처리하는 메서드를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메서드는 모바일에서 회원 관련 기능을 처리하는 메서드를 구현합니다. 자, 실행 클래스입니다. new member input 클래스 객체 생성 후 멤버 PC 인터페이스 타입 참조 변수에 어캐스팅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멤버 PC가 멤버 PC 인터페이스 타입이니까 요 참조 변수로는 PC에서 회원 관련 기능을 처리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멤버 PC.join 멤버 호출하면 PC에서 회원 가입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new member input 객체 생성하면서 멤버 모바일 참조 변수에 어캐스팅 합니다. 보면 타입이 멤버 모바일 인터페이스 타입이니까 요 참조 변수로는 모바일에서 어떤 회원 기능을 수행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멤버 모바일.join 멤버 모바일 메소드 호출하면 모바일에서 회원 기능을 수행합니다. 회원 기능을 이용해서 기기별로 회원 관련된 기능을 각각의 인터페이스에 선해서 멤버 인풋 클래스에서 구현해서 각각의 기기에서 회원 관련 기능 요청 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회원 관련 두 인터페이스를 멤버 인풋 구현 클래스에서 동시에 구현하는 구조들을 먼저 설계했습니다. 섹션 공사 밑에 EX02 패키지를 생성합니다. PC에서 회원 기능을 처리하는 추상 메서드가 선언된 멤버 PC 인터페이스를 생성합니다. 자, 회원 기능 CRUD 기능을 수행하는 4개의 메서드를 추상 메서드로 선언합니다. 자, 이번에는
모바일에서 회원 기능을 수행하는 추상 메서드를 선언하는 인터페이스, 멤버 모바일 인터페이스를 선언합니다. 동일하게 모바일에서 회원 기능 CRUD를 수행하는 4개의 추상 메서드를 선언합니다. 자, 2개의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구현하는 멤버 인풀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자, 멤버 인풀이 멤버 PC, 멤버 모바일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구현합니다. 자, 마우스 올리면 2개의 인터페이스에 있는 추상 메서드를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처리하는 회원 관련 메서드들이 먼저 구현되어 있는데 위치를 좀 바꾸겠습니다. 자, 그런 후 각각의 메서드의 기능을 구현해 줍니다. 먼저 PC에서 회원의 CRUD 기능을 하는 메서드의 기능을 구현합니다. 자, PC에서 회원의 가입 기능, 회원의 조회 기능, 회원 수정 기능, 회원 탈퇴 기능을 하는 메서드의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모바일에서 각각의 회원 기능을 하는 메서드의 기능을 구현합니다. 자, 모바일에서 각각의 회원 기능을 하는 메서드의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기별로 각각의 회원의 기능을 하는 메서드를 구현한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새로운 회원 관련된 기능을 추가하라 요구가 들어오면 지금은 각각의 기기별로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기기에서 구체적인 회원 기능을 하는 메서드에 대해서만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실행 클래스에서 각각의 기기별로 회원 관련된 기능을 사용합니다. 뉴 멤버 인풀, 멤버 인풀 객체 생성하면서 멤버 PC 참조 변수에 어캐스팅 합니다. 멤버 PC 참조 변수의 타입이 멤버 PC 인터페이스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요 참조 변수로는 인터페이스 타입이 멤버 PC니까 PC에서 회원 관련 기능을 사용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멤버 PC.join 멤버 호출하면 요 join 멤버는 PC에서 회원 등록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실행하면 PC에서 회원 가입합니다. 출력합니다. 자, 이번에는 new 멤버 인풀 객체 생성하면서 멤버 모바일 참조 변수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타입이 멤버 모바일 인터페이스 타입이니까 이 참조 변수로는 모바일에서 회원 기능을 사용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멤버 모바일.join 멤버 모바일 메소드 호출하면 모바일에서 회원 등록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실행해보면 모바일에서 회원 가입합니다. 출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로 각각의 기기에 대해서 회원 관련 기능을 분리해서 추상 메소드 선언한 후 하이 클래스에서 구현해서 사용하면 코드량이 많아짐에 따라 소스 코드의 구조를 훨씬 명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장기적으로 유지 보수 관점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실제 실무에서 다중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알아봤습니다. 지금 멤버 인풀 클래스의 멤버 PC와 멤버 모바일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동시에 구현했는데 설계에 100%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멤버 PC, 멤버 모바일 각각의 기기의 회원 관련 기능을 멤버 인풀 같은 클래스에 구현했는데 막상 기능을 분석해 보니까 한 개의 클래스에 인터페이스에 있는 모든 기능을 구현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진다. 이럴 때는 각각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각각의 하위 구현 클래스를 만들어서 구현해도 됩니다. 프로그램의 설계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석 설계자나 개발자가 그때그때 기능을 분석해서 자기가 원하는 구조로 설계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이번에는 인터페이스 간의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의 계층 구조는 상속 구조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인터페이스와 클래스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차일드 클래스와 ITSD 인터페이스의 관계는 임플리먼트 구현 관계라 그랬습니다. 클래스와 클래스의 관계는 상속 구조라 그랬습니다. 동일하게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의 구조는 익스텐저 상속 관계입니다. 다음 절에서 렌트카 프로그램에 인터페이스를 적용해서 실습해 볼 건데 이 문제 입장에서
인터페이스끼리 상속까지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의 상속 관계로 구조를 설계하는 경우는 100명, 200명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서 전체 소스 코드 구조를 설계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문자 입장에서 굳이 인터페이스들 간의 상속까지 고려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구현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형 프로젝트에 투입되면 분석 설계자들이 인터페이스 구조로 소스 코드를 설계했으니까 그걸 보고 또 여러분들이 왜 이런 식으로 설계했느냐 그걸 또 파악해야 되니까 문법적으로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의 관계는 상속이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의 상속 구조를 언제 사용하느냐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전 시간에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기기별로 형 관련 기능을 상위 인터페이스에 선언했고 하이 구현 클래스에서 구현하는 구조로 하이 클래스에서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구현하는 예제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계했는데 중간에 새로운 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 등급 관리 기능을 구현해달라. 자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이 들어왔는데 이제 설계자가 이 요구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이 요구사항은 PC나 모바일이나 회원 관리 기능은 동일합니다. 동일하니까 기존에는 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을 때는 각각의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 선에서 하이 클래스에서 각각 구현해 주는데 중복되니까 그때는 상위에 인터페이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클래스에서 상속받는 것처럼 여기에 회원 등급 관리 기능 추상 메소드를 선언해서 각각의 하이 인터페이스에서 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 사용하면 코드의 중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식 클래스에서 공통 기능을 부모 클래스 만들어서 상속받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들 간의 상속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에서 인터페이스 간의 상속을 적용해서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문자 레벨에서 인터페이스들 간의 상속까지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기능을 구현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 큰 프로젝트에 투입될 수 있으니까 그런 프로젝트에 분석 설계자들이 설계한 구조도를 봤을 때 왜 인터페이스끼리 상속을 하느냐 그 의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인터페이스끼리 상속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실습할 인터페이스 상속 구조입니다. 보면 차일드 클래스가 iTest1, iTest2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iTest1 인터페이스가 다시 iTest 상위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자, 구현 코드입니다. 자, iTest 인터페이스 최상위 인터페이스입니다. 테스트 추상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iTest1 인터페이스가 extends iTest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메소드 1 추상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차일드 구현 클래스입니다. implement iTest1, iTest2. iTest1과 iTest2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구현합니다. 요게 밑줄이 잘못됐습니다. 요게 iTest1이죠. 지금 iTest1이 iTest를 상속받고 있으니까 차일드 구현 클래스가 iTest1을 지금 구현하고 있으니까 iTest1이 상속받고 있는 부모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도 반드시 구현해줘야 됩니다. 구현 안 해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메소드 2 최상 인터페이스에 있는 테스트 추상 메소드도 구현을 주고 있습니다. 자, 실행 클래스입니다. new child 객체 생성 후 같은 타입 참조 변수에 대입합니다. C를 이용해서 테스트 메소드 2 호출합니다. 정상적으로 다 호출됩니다. 자, 이번에는 차일드 객체 생성 후 최상위 인터페이스 타입 i에 어캐스팅 합니다. 자, i.test i에는 테스트 추상 메소드가 선되어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호출이 됩니다. 반면에 메소드 1, 메소드 2는 호출이 안 됩니다. 메소드 1, 메소드 2는 하이 인터페이스 iTest1, iTest2에 선언된 메소드이기 때문에 호출이 안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인터페이스 타입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메소드 호출 시 인터페이스에 있는 추상 메소드만 호출이 가능합니다. 자, 메소드 1 메소드 호출하기 위해서 i를 iTest1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다운캐스팅 합니다. 같은 타입 참조 변수 i1에 대입 후 i1을 이용해서 메소드 1 호출합니다.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의 계층 구조는 상속 관계입니다. 인터페이스 간의 상속을 사용하는 이유도 클래스 간의 상속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이 인터페이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추상 메소드가 있을 경우 상위 인터페이스에 추상 메소드 선언 후 각각의 하위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상속받아 사용하면 코드의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의 다중상속입니다. 자바 클래스는 단일 상속만 허용합니다. 그런데 인터페이스는 다중상속을 허용합니다. 하이 차일드 클래스가 ITEST3 인터페이스를 구현합니다. 자, ITEST3은 ITEST1, ITEST2 상위 인터페이스에서 동시에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TEST3 인터페이스는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다중상속하고 있습니다. 다중상속하는 인터페이스 코드입니다. 보면 ITEST3 익스텐즈 키워드를 이용해서 자, 다중상속하는 인터페이스명을 콤마로 구분해서 써주면 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페이스 간의 상속이나 인터페이스 간의 다중상속을 입문자 레벨에서 구현해서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됐을 때 기존에 분석 설계한 사람들이 전체 소스 코드 구조를 설계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럼 왜 인터페이스 간의 상속을 사용했는가? 그 이유를 알고 그런 구조를 파악하는 용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터페이스 간의 상속은 자바 이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 준비하시는 분은 또 별도로 공부해 두세요. 먼저 코드를 구현 전에 상속 구조를 이루는 인터페이스 구조를 먼저 설계했습니다. 자, 코드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EX03 패키지를 생성합니다. 자, 최상위 인터페이스 ITEST 테스트 추상 메소드 선언합니다. 자, 그리고 상속받는 인터페이스 ITEST1 ITEST1 인터페이스는 ITEST를 상속받습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의 개충 구조는 익스텐드 상속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추상 메소드, 메소드1 추상 메소드를 선언합니다. 다른 인터페이스 ITEST 메소드 추상 메소드를 선언합니다. 구형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입니다. 자, ITEST1과 ITEST2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구현합니다. 자, 마우스 올려서 추가하면 자, 상속받는 ITEST 인터페이스에 있는 테스트 추상 메소드도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만약에 추가 안 해주면 자, 주석 처리하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구현하는 인터페이스가 상속받는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도 반드시 구현해줘야 됩니다. 자, 각각의 추상 메소드를 구현했습니다. 자, 실행 클래스에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차일드 테스트 new 차일드 객체 생성 후 동일 타입 참조 변수 C에 대입합니다. C를 이용해서 각각의 메소드 호출하면 정상적으로 호출됩니다.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호출됩니다. 이번에는 차일드 객체 생성 후 최상위 인터페이스 ITEST 타입 변수 i에 대입합니다. 자, 그리고 i.test 호출하면 호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ITEST에 테스트 추상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실행하면 테스트 메소드 호출 출력됩니다. 근데 자, 이 주석을 해놨는데 주석을 풀면 메소드 1과 메소드 2 호출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유는 i가 ITEST 인터페이스 타입입니다. ITEST 인터페이스에는 테스트 추상 메소드만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에 있는 메소드 2 호출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호출하기 위해서는 i를 일단 하이 메소드가 존재하는 인터페이스로 다운캐스팅 합니다. 지금 ITEST1 인터페이스로 다운캐스팅 합니다. 자, 그리고 i1에 대입 후 i1을 이용해서 메소드 1을 호출합니다. ITEST1 가보면 ITEST1 인터페이스에는 메소드 추상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실행하면 호출이 됩니다. 반면에 ITEST1로 ITEST2를 호출하면 당연히 호출이 안 됩니다. 메소드 2는 ITEST2
인터페이스에 선되어 있습니다. 호출하고 싶으면 i를 itest2로 다운캐스팅 후 호출하면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 간의 개충 구조는 익스텐드, 즉 상속 구조입니다. 자, 이번에는 인터페이스의 다중상속 기능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터페이스는 다중상속 기능을 허용한다. 이 정도를 알아두시고 같이 실습해 보겠습니다. EX04 패키지를 생성합니다. 자, 인터페이스 itest1 메서드1 추상 메서드를 선언합니다. itest2 인터페이스 메서드2 추상 메서드를 선언합니다. 세 번째 인터페이스 itest3 인터페이스입니다. itest3 인터페이스는 itest1과 itest2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상속받습니다. 자, 지금 extend 키워드 다음에 동시에 상속받는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콤마로 구분해서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다중 상속이 가능합니다. 자, 자신의 추상 메서드 메스3을 선언합니다. 차일드 구현 클래스 차일드 구현 클래스가 itest3 인터페이스를 구현합니다. 추상 메서드를 추가해주면 상속받는 다른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서드도 자동으로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현 안해주면 상위에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서드1 추상 메서드를 주석 처리하면 자,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는 상위에 상속받는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서드도 모두 구현해줘야 됩니다. 모든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서드를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실행 클래스입니다. 차일드 객체 생성 후 같은 타입 참조 변수 C에 대입합니다. 참조 변수 C를 이용해서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정상적으로 호출이 됩니다. 두 번째 차일드 객체 생성 후 itest1 인터페이스 타입 참조 변수 i1에 대입합니다. i1을 이용해서 메서드1 호출합니다. 호출하면 상속받는 itest1의 메서드1 호출하고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반면에 메서드2와 메서드3을 호출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i1이 itest1 인터페이스 타입이니까 itest1 인터페이스에는 메서드1 추상 메서드만 선되어 있습니다. 참조 변수 타입이 itest1이니까 어캐스팅된 상태에서 i1 참조 변수로는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추상 메서드만 호출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차일드 객체 생성 후 이번에는 itest3 인터페이스 타입 참조 변수 i3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i3는 지금 itest1과 itest2를 동시에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위에 있는 추상 메서드, 메서드1과 메서드2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메서드도 호출이 가능합니다. 자,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호출이 됩니다. 자바 인터페이스는 다중 상속을 허용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각 장마다 실습하는 렌터카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렌터카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구조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의 또 다른 용도가 요거는 이제 제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텍스트 보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는 다른 팀이나 외부 회사와 공동 개발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기능을 클래스로 구현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뒤에서 하겠지만 자, 이런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기능을 별도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클래스를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자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브를 구현한다고 가정합니다. 실제 데이터베이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MySQL, 오라클, 마리아DB 등등등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인터페이스로 먼저 모든 데이터베이스 연동 방법을 동일하게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서드 선언한 후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회사에 주면 데이터베이스 회사들은 인터페이스의 규격에 맞춰서 클래스를 구현할 것입니다. 기존에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회사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하려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연동해라. 각자 연동하는 방법이 다 달랐습니다. 그 반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인터페이스로 이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연동하겠다.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회사에서는 이런 메소드에서는 다 문서화를 해서 정리를 해서 보냅니다. 이런 메소드에서는 뭐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다음 메소드에서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먼저 미리 사용할 걸 대비해서 인터페이스로 각각의 연동하는 방법, 기능, 메소드를 먼저 다 정의해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회사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회사는 형식은 동일하게 해서 그 지시한 대로 데이터베이스 회사 조건에 맞게 구현해서 다 테스트해서 클래스를 자바 프로그래머한테 전달하면 자바 프로그래머는 자기가 미리 인터페이스에 연동하는 방법을 다 규격화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베이스와도 연동 시 연결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럼 자바 프로그램은 모든 데이터베이스하고 동일하게 연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동하게 만든 기능이 우리 뒤에서 배우는 JDBC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3장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인터페이스가 이런 식으로 외부 회사 공동 개발 시 일종의 설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3장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터페이스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디폴트 메소드와 스태틱 메소드, 정적 메소드입니다. 우리 앞에서 실습한 정적 메소드의 기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터페이스 사용할 때,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 순환 후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하이 클래스들은 반드시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를 강제적으로 구현해야 됐습니다. 요구사항이 발생해서 새로운 기능을 하는 추상 메소드를 인터페이스에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학습했듯이 하이 클래스에서는 새로 선언한 추상 메소드를 의무적으로 구현해 줘야 됩니다. 어떤 구현 클래스에서는 자기가 필요하니까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를 선언해서 바로 사용하면 되는데 어떤 구현 클래스는 자기한테는 그 기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구현 안 하면 에러를 발생하니까 억지로 구현해서 사용하는 세부적인 단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에 기존의 추상 메소드 외에 디폴트 메소드와 우리 앞에서 배운 정적 메소드, 즉 스태틱 메소드를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선언 후 메소드 1, 추상 메소드를 앞에서 학습한 것처럼 선언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디폴트 메소드가 지금 디폴트 지정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디폴트 지정자로 지정되면 디폴트 메소드는 선언과 동시에 메소드 블락에서 일반적인 메소드의 기능을 구현해 줄 수 있습니다. 스태틱 지정자로 지정된 정적 메소드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그러니까 디폴트 메소드와 스태틱 메소드는 실행 시 바로 메모리에 생성되어서 하이 클래스에서 메소드 1 추상 메소드처럼 구현 안 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 클래스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메소드 1 추상 메소드는 당연히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폴트 메소드와 스태틱 메소드는 구현을 안 해줘도 됩니다. 자, 실행 클래스에서 new 인플레이 구현 클래스 객체 생성 후 인터페이스의 참조 변수에 어캐스팅 합니다. 자, 인터페이스 A.메소드 1 메소드 호출합니다. 구현 클래스에 구현한 메소드 1 메소드를 정상적으로 호출합니다. 자, 그런데 인터페이스 A. 디폴트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 자, 디폴트 메소드와 스태틱 메소드는 우리가 구현 클래스에서 구현해 주지 않았는데 호출하면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디폴트 메소드와 스태틱 메소드는 메소드를 인터페이스에 구현한 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 메소드와 정적 메소드는 인터페이스에 직접 구현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디폴트 메소드와 스태틱 메소드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EX 호응 패키지에 미리 다 구현해 놨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A.java 열어보면 자, 메소드, 추상 메소드를 정상적으로 선언합니다. 자, 그리고 디폴트 메소드를 디폴트 지정자로 메소드 선언 후 바로 구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스태틱 메소드도 지금 스태틱 지정자로 지정해서 바로 메소드 블락에서 메소드 기능을 구현합니다. 자, 인플레이 클래스가 인터페이스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상위에 선내 추상 메소드, 메소드 1 추상 메소드를 구현합니다. 그런데 디폴트 메소드와
스태틱 메서드는 구현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실행 시 바로 메모리에 생성됩니다. 자, 그리고 실행 클래스에서 new inplay 구현 클래스 객체 생성 후 인터페이스 참조 변수에 어캐스팅 합니다. 메서드 A.메서드 1 구현 클래스에 구현한 메서드 1 추상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디폴트 메서드나 스태틱 메서드는 바로 호출이 가능합니다. 자, 실행하면 자, 디폴트 메서드입니다. 스태틱 메서드입니다.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디폴트 메서드와 스태틱 메서드는 인터페이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된 기능입니다. 자, 13장에서 배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에는 클래스의 핵심 기능을 하는 추상 메서드를 선언합니다. 인터페이스는 하이 클래스의 기준을 표준화함으로써 프로그램 구조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터페이스는 주로 소스 코드의 뼈대를 잡는 역할을 합니다. 클래스는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 사이의 계층 구조는 상속 관계입니다. 그리고 자바의 인터페이스는 다중 상속을 허용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3장에서 배운 인터페이스 기능을 최종적으로 렌터카 프로그램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설계 시 전체 소스 코드의 구조를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실습하는 렌터카 프로그램의 최종적인 소스 코드의 구조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지금 이 시간에 완성된 구조에 대해서 각각의 챕터별로 배운 기능을 추가해 나갑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회원 클래스 구조도와 패키지 구조입니다. 회원 클래스에 대해서 우리가 인터페이스 구조를 적용해 보면 렌터카 프로그램의 다른 기능, 렌터카 기능이나 예약 기능도 동일한 구조를 취합니다. 자, 하위에 멤버 인풀 구형 클래스가 위치합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앱스텝 베이스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에는 멤버 인터페이스를 선해서 자, 멤버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구조로 최종 클래스 구조를 정의합니다. 멤버 인터페이스에는 회원 관련 기본 기능, 즉 CRUD 관련된 기능을 하는 추상 메서드를 선언합니다. 그걸 하위 멤버 인풀 구현 클래스에서 구현하는 구조로 최종적으로 렌터카 프로그램의 클래스 구조를 정의합니다. 여러분들이 웹개발, 백엔드 실무에서 개발 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하위 구현 클래스가 구현하는 구조로 클래스 구조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린 구조는 회원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지금 패키지 구조를 보면 렌터카나 예약 기능도 동일한 구조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코드입니다. 멤버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에는 회원 관련 CRUD 기능을 하는 추상 메서드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멤버 인풀 구현 클래스입니다. 멤버 인풀은 먼저 abstract 베이스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으면서 멤버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정의한 클래스 구조를 그대로 코드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회원 정보를 저장하는 필드 멤버 데이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 인터페이스에 선언한 4개의 추상 메서드를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실행 클래스입니다. 자, 실행 클래스에서는 new 멤버 부여 객체 생성하면서 생성자 매개 변수로 회원 정보를 전달해서 필드에 초기합니다. 멤버는 new 멤버 인풀. 자, 멤버 인풀 객체 생성하면서 상위 인터페이스 타입 변수 멤버에 대입합니다. 자, 그런 후 인터페이스 변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구현된 회원 관련 메서드를 호출해서 회원 기능을 사용합니다. 자, 뷰 멤버 데이터 호출하면서 조회한 회원 정보를 멤 데이터에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멤 데이터 회원 정보를 콘솔로 출력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데이터 호출합니다. 디스플레이 데이터는 abstract 베이스 추상 클래스에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타입 멤버 참조 변수로는 바로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멤버 참조 변수를 abstract 베이스 추상 클래스 타입으로 다운캐스팅 후 디스플레이 데이터 호출하면서 멤 데이터 전달하면 자, 조회한 회원 정보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렌터카 기능이나 예약 기능도 동일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자, 13장에서 배운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렌터카 프로그램의 최종적인 클래스 구조를 정의해 봤습니다.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렌터카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 구조도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렌트카 프로그램 설계도 13장. 기존에 12장에서 실습한 클래스 정의도가 있으니까 요거 복사해서 수정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에브스트랙트 베이스 추상 클래스, 자, 그리고 멤버 인터페이스에 CRUD 기능하는 4개의 추상 메서드를 선언합니다. 자, 그리고 구형 클래스, 구형 클래스의 회원 정보를 저장하는 필드, 상위에 멤버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구형 관계고, 기존의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는 상속 관계입니다. 회원 기능에 대해서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클래스 구조도를 설계해 봤습니다. 렌트카 기능, 예약 기능도 똑같이 설계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따로 파일을 만들어도 되는데 택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름 바꾸기 위해서 요거는 회원 클래스 구조도고, 자, 클릭해 가지고 두 번째는 자, 저는 미리 구현해 놨습니다. 렌트가 관련 클래스 구조도를 인터페이스 구현하는 관계로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탭에는 예약 기능을 정의한 클래스 구조도입니다. 실습하려고 하는 렌트카 프로그램에서 각각의 기능에 대한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개충 구조를 먼저 설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그려서 한번 해보세요. 코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CH13 패키지를 생성 후 각각의 기능에 관련된 패키지를 저는 미리 만들었습니다. 우리 CH12 실습 시 사용한 패키지 구조와 동일합니다. 자, 먼저 커먼 패키지에 있는 기능은 그대로 12장에서 실습한 기능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붙여넣기 해서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먼저 멤버 패키지에 회원 기능을 먼저 구현합니다. 자, 이번에는 멤버 인터페이스를 먼저 선언합니다. 그리고 회원 관련 CRUD 기능을 하는 4개의 추상 메소드를 선언합니다. 자, 멤버 VO 아직 구현 안 해줬으니까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자, 멤버 VO도 12장에 사용한 멤버 VO를 그냥 카피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구형 클래스 멤버 인풋입니다. 구형 클래스는 구조도에 의해서 먼저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고 동시에 멤버 인터페이스를 구현합니다. CH12 패키지에 있는 추상 클래스를 임포트합니다. 지금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멤버 인터페이스를 지금 구현하니까 추상 메서드를 반드시 구현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회원 정보 저장하는 멤버 데이터 필드 추가합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추상 메서드를 구현해줍니다. 뷰 멤버는 기존 회원 정보 조회 기능을 하는 메서드입니다. 자, 그리고 매지 멤버는 새로운 회원 등록하는 메서드입니다. 모두 멤버 메서드는 기존 회원 정보 수정 메서드입니다. 자, 델 멤버 메서드는 기존 회원 정보 삭제 또는 탈퇴
기능을 하는 메서드입니다. 멤버 인터페이스에 있는 4개의 CRUD 기능 메서드를 하이 멤버 인풀 구현 클래스에서 구현해 줬습니다. 똑같이 렌터카와 예약 기능에 대해서도 똑같은 가정으로 구현해 주면 됩니다. 자, 렌터카 기능 카 부여는 카피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카 인터페이스 똑같이 렌터카 관련 CRUD 기능하는 추상 메서드를 선언합니다. 구현 클래스 카인풀 똑같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고 카 인터페이스를 바로 구현합니다. 자, 차 정보를 저장하는 카 데이터 필드 선언합니다. 체크 카 인포 메서드는 차 정보 조회 메서드입니다. 레지 카 인포 메서드는 차 정보 등록 메서드입니다. 모드 카 인포는 차 정보 수정 메서드입니다. 델 카 인포 메서드는 차 정보 삭제 메서드입니다. 자, 렌트카에 관련된 CRUD 기능하는 4개의 추상 메서드를 구현 클래스에서 구현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약 기능입니다. 똑같이 RES 부여는 복사해서 사용합니다. 인터페이스 리졸브 자, 4개의 CRUD 추상 메서드를 선언합니다. 구현 클래스 리졸브 인풀 자, 추상 클래스와 리졸브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상속받고 구현합니다. 자, 예약 정보 저장하는 RS 데이터 필드 선언합니다. 체크 RS 인포 메서드는 차 예약 정보 조회 기능을 합니다. RS카 메서드는 차 예약 기능을 합니다. 모드 RS 인포 메서드는 예약 정보 수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캔슬 RS 인포 메서드는 차 예약 정보 취소 기능을 수행합니다. 예약 관련 기능하는 4개의 CRUD 추상 메서드를 하이 구현 클래스에서 구현했습니다. 자, 그럼 실행 클래스에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O 누르면 전체 클래스를 임포트 할 수 있습니다. 자, 겹치는 경우 해당 패키지 클릭해서 선택적으로 임포트 할 수 있습니다. 실행 클래스에서는 12장에서 사용한 기능과 동일합니다. 새로운 회원 등록하기 위해서 멤버 부여 객체 생성 후 새로운 회원 정보로 각각의 필드를 초기화합니다. 자, 보면 new member input, 멤버 인풀 객체 생성하면서 상위 인터페이스 타입 변수 멤버에 대입합니다. 어캐스팅 합니다. 자, 그리고 멤버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하이에 메서드를 호출해서 회원 기능을 수행합니다. 레지 멤버 호출해서 멤버 부여 전달해서 회원 정보 등록합니다. 회원 정보 조회하기 위해서 뷰 멤버 메서드 호출합니다. 조회한 회원 정보를 디스플레이 데이터 메서드 호출해서 출력합니다. 디스플레이 데이터 메서드는 애브스트랙트 베이스 추상 메서드에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멤버 참조 변수는 바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멤버 참조 변수에 대해서 애브스트랙트 베이스 타입으로 다운캐스팅 후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자, 실행하면 클래스 캐스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여기 보면 익셉션은 실행 중 일종의 에러입니다. 위치가 렌트카 앱.java 27행에서 발생합니다. 요거 클릭하면 여기서 발생한다 그 의미입니다. 이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코드 양이 많아지면 실행 중에 예외적인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보면
자,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서 가보면 지금 예외가,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죠. 27행에서 예외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34항에서도 보면 카인풀 구형 클래스 객체 상위 인터페이스 타입 참조 변수 카의 대입 34항에서 디스플레이 데이터 호출합니다. 그러면 자, 요걸 주석 처리 후 실행해 보면 다른 디스플레이 데이터는 정상적으로 호출이 됩니다. 이것도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서 가보면 자, 34항이 왔습니다. 자, 실행해 보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보면 에브스테 베이스 CH13 패키지 아래 커먼 패키지의 주간 추상 클래스입니다. 자, 멤버 인터페이스에 가보면 자, 멤버 인풋에 보면 에브스테 베이스 추상 클래스를 지금 상속받는데 지금 임포트하는 위치가 CH12 패키지에서 임포트합니다. 그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CH13 패키지에서 임포트하니까 여기에 아까 임포트를 잘못했습니다. 에브스텍트 베이스 똑같은 이름의 클래스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어디에서 임포트할 것이냐? 우리는 실습하는 챕터인 CH13 패키지 아래 있는 커먼 패키지에서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요걸 임포트 해야 됩니다. 다시 실행하면 자,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데이터 호출하면 회원 정보를 정상적으로 출력합니다. 자, 브레이크 포인트 찍어서 해보면 자, 27행에 멈췄습니다. 보면 조회한 데이터에서 조회한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출력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지금 코드량이 점점 많아지니까 카피해서 사용하는데 지금 임포트를 해야 되니까 일일이 패키지명을 확인하고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 다른 패키지에 있는 같은 이름의 클래스를 임포트해서 생긴 에러입니다. 27행에서 디스플레이 데이터 메소드 호출하기 위해서는 멤버가 인터페이스 타입 참조 변수니까 직접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메소드가 선언된 클래스 타입으로 다운캐스팅 후 호출해야 됩니다. 똑같이 new 카 부여 객체 생성 후 새로운 차정보로 필드를 세팅합니다. 자, 그리고 new 카 인풋 하이 구형 클래스 객체 생성 후 카 인터페이스 타입 참조 변수에 어캐스팅 합니다. 그런 똑같이 레지 카 인포 체크 카 인포 메소드 호출해서 차정보 등록 후 조회합니다. 자, 그걸 디스플레이 데이터 호출하기 전에 카 인터페이스 타입 참조 변수를 에브스텍트 베이스 타입으로 다운캐스팅 후 디스플레이 메소드 호출하면서 차정보를 출력합니다. 예약 기능도 동일합니다. 자, 13장에서 학습한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렌트카 프로그램의 전체 코드 구조를 정의해 봤습니다. 그럼 14장부터 우리가 각각의 챕터별로 기능을 학습 후 기능을 추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전체 렌트카 프로그램의 코드 구조가 정의된 겁니다. 자, 이상으로 13장까지 해서 객체 지향 개념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봤습니다. 14장은 내부 클래스인데 내부 클래스는 주로 화면에서 사용됩니다. 이제 15장부터는 자바에서 제공되는 자바 API 기능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자바의 API 기능들은 지금까지 배운 자바의 객체 지향 개념을 이용해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API를 잘 사용하려면 지금까지 배운 자바의 객체 지향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각각의 API 기능을 배우면서 또다시 객체 지향 개념에 대해서 필요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쇼핑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앞에서 배운 렌트카 프로그램을 참조해서 인터페이스 구조로 한번 설계해 보세요.